영어에서는 모든 단어를 전혀 간격 없이 붙여서 말한다. 이걸 플루언시라고 하는 거죠. 플루언시는 영어 발음 규칙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법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보통의 속도로 말하는 경우에도 20단어 이상을 전혀 간격 없이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반면에 우리말에서는 몇 개 음절씩 잘라서 간격을 둬서 말한다. 약간의 간격을 둬서 말한다.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3개 혹은 4개 음절씩 잘라서 말한다고 할 수 있죠. 이게 우리말의 리듬이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단어와 단어의 사이에 전혀 간격이 없다는 거죠. 이게 영어 발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모든 단어를 붙여서 간격 없이 말하니까 청취가 안 되는 거죠. 청취가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청취라는 게 뭐냐? 청취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단어를 붙여서 말하고 있는데 이걸 단어를 분리하는 과정이죠. 분리해서 이해하는 과정이 청취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어를 분리해서 이해하는 과정, 그 과정을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한다. 세그먼트는 파트, 부분이라는 뜻이죠. 부분을 나눈다. 단어를 나눈다는 말이죠. 그런데 모두 붙여서 말하고 있는 영어를 우리가 듣고 세그멘테이션을 하기는 어렵다.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그게 영어의 강세라는 거죠. 스트레스가 바로 그런 기능을 하는 거다 하는 거죠. 이어서 강세와 리듬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말에도 강세가 있지만은 강세를 무시하고 말해도 의사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다. 그래서 강세가 있다 없다 말하는 것 자체가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강세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강세를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세가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즉 청취를 하기 위한 키가 된다고 할 수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단순하게 강세를 줘서 말하는 게 아니라 강세를 중심으로 리듬을 만들어서 말한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강세를 중심으로 리듬 단위를 만들어서 말하고 강세와 리듬 단위를 통해서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다. 청취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리듬이라는 건 뭐냐? 문장을 말할 때 강세를 줘서 말하는 단어가 있다. 강세어라고 하죠. 그리고 또 그 강세어에 강세를 갖는 음절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강세가 시간적으로 규칙적으로 나오는 것이 영어의 리듬이다. 강세가 시간적으로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오는 게 영어의 리듬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리듬의 정의만을 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리듬을 이해하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리듬을 어떻게 말하는가, 리듬을 말하는 몇 가지 규칙을 알고 말하고 또 듣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죠. Victim is in her late 30s, professional person going by her clothes and guessing something in the media, going by the frankly alarming shade of pink. Travelled from Cardiff today, intending to stay in London for one night. It's obvious from the size of her suitcase. Suitcase? Suitcase, yes. She's been married for at least 10 years, but not happily. She's had a string of lovers, but none of them knew she was married. Oh, for God's sake, if you're just making this Her up... wedding ring, 10 years old at least. The rest of her jewellery has been regularly cleaned, but not her wedding ring. State of her marriage, right there. The inside of the ring is shinier than the outside. That means it's regularly removed. The only polishing it gets is when she works it off her finger. It's not for work. Look at her nails. She doesn't work with her hands. So what, or rather, who does she remove her rings for? Clearly not one lover. She'd never sustain the fiction of being single over that amount of time, so more likely a string of them. Simple. It's brilliant.
Sorry. Cardiff. It's obvious, isn't it? It's not obvious to me. Dear God, what is it like in your funny little brains? It must be so boring. Her coat is slightly damp. She's been in heavy rain in the last few hours. No rain anywhere in London in that time.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영어의 리듬을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단어의 리듬을 살펴보죠. 단어는 하나의 단어 그 자체로 리듬 단위가 된다. 먼저 이름절의 단어를 보도록 하죠. 이름절의 단어는 강세가 없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름절의 단어도 강세가 있고 강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세가 가장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름절의 단어는 하나의 리듬 단위를 만들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예를 들어보면 good, set, cap, car, sand, sun, moon 이런 단어들이 이름절의 단어고 단어 하나가 리듬 단위 하나를 만든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개 음절이 한 개 리듬 단위가 된다는 거죠. 다음에 음절 수가 늘어나는 경우를 보도록 하죠. 아트는 이름절의 단어다. physics, medicine, literature는 각각 2음절, 3음절, 4음절의 단어죠. 그런데 이름절의 단어나 2음절, 3음절, 4음절의 단어나 모두 강세는 하나다. 그래서 하나의 리듬 단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음 절의 단어는 강세의 시간적 규칙성 때문에 빠르게 말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절의 단어는 빠르게 말하고 음절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길게 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이때 전체적으로 빠르게 말하기 때문에 각각의 음절의 길이는 점점 짧아진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음 절의 단어를 예를 들어보면 literature, temperature, architecture, adversary 같은 단어들은 4음절의 단어들이지만 실제로는 1음절의 단어와 거의 같은 길을 갖는다고 할 수 있죠. 음절 수가 많다고 해서 길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음에는 강세 앞에 약음절이 있는 단어들을 보도록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예로 들어보면 banana, tomato, potato 같은 단어들은 첫 음절에 강세가 없다.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고 그 강세 앞에 첫 음절은 강세가 없는 약음절이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을 빠르고 약하게 말한다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해보면 tomato, potato, banana처럼 말해서 강세 앞에 약음절은 빠르게 말하고 강세 이후는 확실하게 말한다고 할 수 있죠. 다른 단어들을 예로 들어보면 agree나 adventure, perimeter, provide, intelligent 이들 단어들은 첫 음절에 강세가 없고 따라서 첫 음절을 빠르게 말하고 그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greed, venture, perimeter, bide, intelligent 이 부분이 명확하게 말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다음에 강세가 두 개인 다음 절어를 보도록 하죠. 강세가 두 개인 다음 절어는 두 개의 리듬 단위를 만든다. 그래서 강세가 두 개인 단어에서 제1강세, 제2강세가 있고 실제 제1강세와 제2강세가 구별되지 않는다. 그래서 강세가 두 개인 다음 절어는 두 개의 리듬 단위로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두 개의 리듬 단위로 말하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agriculture, interaction, international 등의 강세가 두 개인 단어는 두 개의 리듬 단위로 말하는 거다 하는 거죠.
강세가 세 개인 단어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international, continental은 강세가 두 개지만 intercontinental은 강세가 세 개다. 세 개의 리듬 단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단어의 리듬에서 중요한 것은 강세를 포함해서 강세 이후의 야금절들은 강세 그룹이 되고 명확하게 말하는 부분이다. 나머지 강세 앞에 야금절들은 빠르고 약하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특히 안 들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Hello, I'm Karen Giannoni. This is BBC World News, the headline. Victory for Morocco. Fans from the country are celebrating after reaching the World Cup quarter-finals for the first time. They beat Spain on penalties and will now face Portugal on Saturday. And Avatar: The Way of Water, the sequel to the highest-grossing movie of all time, has held its world premiere in London 13 years after the original sci-fi film. China has announced a major easing of its coronavirus restrictions. Most people will now be able to quarantine at home rather than in state facilities. It follows protests over China's strict approach. In Germany, 25 people have been arrested in raids on suspicion of plotting to overthrow the government. German reports say the group of far-right and ex-military figures plan to storm the parliament building, the Reichstag, and seize power. 이어서 문장의 리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모든 단어는 전혀 간격 없이 붙여서 말한다고 했죠. 이걸 fluency라고 했고, 그래서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에서 강세가 있는 단어, 즉 강세어가 한 개일 때 전체 문장이 하나의 리듬 단위가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몇 개의 단어로 하나의 문장이 만들어졌을 때 강세를 갖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다면 하나의 리듬 단위가 된다는 거죠. 문장 전체가 하나의 리듬 단위가 된다. 결국 하나의 단어를 읽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 다음의 문장들에서 대문자로 표시된 부분, 즉 강세 이후만 확실히 말하면 된다고 할 수 있죠. You can see them. I was in London. They enjoyed it. She expected it. He could have avoided it. It was a miracle. It was an accident. My apologies. But there were plenty of them. You're impossible. 다음으로 다수의 강세를 갖는 문장의 리듬을 보도록 하죠. 강세가 몇 개 있고 따라서 몇 개의 리듬 단위로 만들어진 문장에서 리듬 단위의 사이에도 전혀 간격이 없이 말한다. 즉, 몇 개의 리듬 단위를 모두 붙여서 말하게 된다는 거죠. 몇 개의 단어를 간격 없이 붙여서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죠. Take it to Johnson. He was lighting the fire. He was very amusing. Jennifer was late. He's just 70. It's a difficult job. It was a really excellent meal. He's playing it very well. You did it rather cleverly. Miranda Priestley's office? No, she's not available. Who is... Yes, I will tell her you called. Yet again. Right, remember you and I have totally different jobs. I mean, you get coffee. And you run errands, yet I'm in charge of her schedule, her appointments and her expenses. And, most importantly, I get to go with her to Paris for Fashion Week in the fall. 자, 끝으로
여러분이 청취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청취를 학습하고 연습할 것이냐 하는 걸 살펴보죠. 앞에서 말한 대로 안 들리는 부분이 어디냐? 빠르고 약하게 말하는 부분이 안 들리고, 즉 에나크로시스가 안 들리는 거죠. 이때 안 들리는 부분, 에나크로시스를 들으려고 애쓰는 것은 바람직한 청취 학습법이 아니다. 이건 원래 안 들리는 거다 하는 거죠. 안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신에 강세 그룹을 확실히 파악하고 확실하게 말하고 또 듣는 연습을 하는 것이 청취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스트레스 그룹을 들을 수 있으면 에나크로시스 부분은 저절로 파악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못 들어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또 의미상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잘못된 청취 학습 방법이 뭐냐? 안 들리는 부분을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느리게 들었다가 배속으로도 들어보고 또 수십 번 듣고 하는 게 다 이 안 들리는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청취를 완성할 수가 없다. 대신에 확실히 들을 수 있는 부분, 스트레스 그룹을 파악하고 그걸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영어 청취의 유일한 학습 방법이라는 거죠. 또 그렇게 학습하는 것이 영어 청취를 쉽게 짧은 시간 내에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You know what the best part about this is? I can never be fired. No, seriously. I have job security for life. You know, I mean, I never have to worry. Oh, look at you. Look how happy you are for me. No, it's not that. I got fired today, and I didn't get the other job. Rach, I'm so sorry. Oh, Great, I feel like an idiot. no, it's okay. You didn't know. Little heads up would have been nice.